네, 기업사회공헌과 CSV 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업의 목적이 뭐고, 기능이 뭐고, 기업의 어떤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죠. 기업은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어떤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도 기업의 이익을 수반하는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나 기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중대한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왜 필요한지, 기업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의해서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이나 성장이나 발전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이 전 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세계 기업을 지금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500대 기업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그 기업으로서의 성장이나 어떤 탄탄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의 무역,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비와 구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고요. 우리 한국만 해도 30대 기업이 30대 기업이 이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우리 한국의 총 GDP의 14.6%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막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10대 그룹, 이렇게 10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제 그 GDP에 대한 영향력이 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30대 기업으로 봤을 때만 해도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래서 기업의 존재는 국가를 유지하고 그 국가 경제를 기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어, 기업이 잘 된다는 것,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 좋은 기업이 많은 국가라는 것은 국력이 튼튼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국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벨 경제학 학자 이제 수상을 한 로버트 포겔 교수가 얘기를 하기는 기업의 경제력을 키우는 게 결국에는 국방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국력, 나라의 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국 G7, 뭐 G5, G3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강대국이죠. 우리가 국력으로 가장 국력이 튼튼한 나라다. 국가의 그 경쟁력이 튼튼한 나라라고 봤을 때 그 나라의 기업들이 역시 경쟁력이 튼튼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세계의 무슨 존경받는 기업의 10대 기업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이 다 미국의 기업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시면 아 미국의 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의 존재만으로도 상당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업이 잘 되는 거는 뭐 국가의 국력도 신장시키고 경제력도 사회도 발전시키고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존재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잘못 경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도산을 했다. 기업은 존재하지만 오늘 존재하지만 내일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100년이 된 기업이 우리나라에 5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도 100년 기업 뭐 이런 그 오래된 기업의 그 영속성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업의 존재는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경제가 파탄이 되는 거죠. 또 전체적인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손실이 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과중이 되고 국가가 흔들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힘이, 국력이 약해지고 기업이 도산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잘못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중한 어떤 뭐 벌을 내린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업을 잘못 경영하는 것은 죄악이다. 어떤 경영자가 기업을 잘 경영해서 이익을 잘 내서 국가 경쟁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기업을 잘못 경영해서 기업을 도산 위기에 빠뜨리게 한다던가 국가의 어떤 그 부담으로 뭐 국책은행이 뭐 그 대신 뭐 갚아준다든가 우리가 이제 뭐 한 2, 30년에 그 최근 2, 30년만 보더라도 몇 개 기업이 이제 망했을 때 국가가 대신 이제 뭐 그런 채무를 갚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그런 것처럼 기업을 잘못 경영한다는 건 결국 죄다. 그리고 그 경영자는 그래서 범죄자다. 라는 인식으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잘 돼야 국가도 살고 또 국민도 잘 산다라는 것이 기업이 이제 존재하는 가장 큰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잘못 경영하는 그런 어떤 경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경고를 하고 있죠. 사회적인 경고, 법적인 경고. 그러면 과연 세계 속에 한국 기업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국가별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매년 선정을 합니다. 포춘지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2000년부터 2020년, 지금 20년 동안이죠. 20년 동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보시면 2000년도, 20년 전에는 500대 기업 안에 미국이 179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6개입니다. 뭐 한 50개 가까이가 이제 줄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만 해도 중국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그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그런데 지금은 19년도 통계로는 52개, 반으로 줄었습니다. 20년 동안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불과 500대 기업 안에 글로벌 기업이 10개가 속했습니다. 그런데 급성장을 하는 거죠. 10년에 46개, 16년에 103개, 그리고 작년에는 115개. 거의 미국과 지금 그 G2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할 정도로 126개와 115개, 500대 기업 안에 거의 그 두 개 국가가 뭐 4분의 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하고 있죠. 한국을 보면요. 2000년도만 해도 중국보다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의 개수가 한국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하게 줄었다가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는 16개 기업만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안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어떤 뭐 세계적으로는 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어떤 작은 나라인 한국이 16개나 500대 기업 안에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만,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춘지가 존경받는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을 보면요. 먼저 경쟁력이죠. 인재 양성을 하느냐, 재무적으로 건전하냐, 연구 개발을 하느냐, 또 어느 정도 국제화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혁신력을 봅니다. 그 기업이 경영 혁신을 위해서 얼만큼 하는지, 조직 문화는 어떤지, 기술 혁신도 도모하는지, 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은 어떤 차원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지. 세 번째 항목은 경영 성과죠. 재무 성과, 또 브랜드 이미지, 고객 만족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고 이제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 항목이 사회성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는지, 윤리적인지, 윤리기업인지, 또 기업의 시민 보고서를 발간하는지 등을 평가해서 이제 포춘지가 존경받는 기업을 매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50대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애플이 1위였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으로. 그런데 애플은 11년과 16년만 해도 10위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니 16년에 1위였는데 19년도 작년에는 2위로 뭐 한 계단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버크셔 해셔웨이라던가 또 알파벳이라든가 넷플릭스, JP 모건 뭐 체이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10위 안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16년에 10위 안에 있었던 기업은 이 중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16년만 해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3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0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년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기준으로 포춘지가 평가를 해서 존경받는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런 순위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미래 어떤 기업, 미래지향적인 기업,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쓰임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10위 안에 들고 있죠. 그런 걸 보면 기업은 오늘 1위가 돼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존재해도 내일 존재한다라는 걸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도표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사는 29개국의 680개 기업을 분석한 자료라고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매년 포춘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CSR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의 사회공헌적인 책임은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의 일부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가장 중요한 게 법적, 윤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 윤리적으로 윤리 기업이어야 됩니다. 뭐 기업이 우리가 법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는 이제 재판을 받거나 뭐 이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윤리적인 거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죠.
뭐 어떤 그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윤리적인 어떤 책임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책임도 이제 사회적인 책임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기업이 하는 사회적 책임은 이윤 추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경제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오늘만 뭐 올해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을 접는다. 이거는 사회적 책임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해관계자하고의 권익을 항상 옹호하고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업 사회공헌적인 책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그 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기업의 사회공헌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체계를 보시면 기업은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하고의 그 관계,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그 정부와 또 협력업체와 시민단체, 또 경쟁기업, 소비자, 지역사회 이런 어떤 개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의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하고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는 관점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다.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도 의무다. 법을 지키는 건 의무죠. 법 윤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의무죠.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 사회공헌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기업이 존재하려면 의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다. 지역사회의 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경우, 또 정부하고의 그 관계를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경우, 또 윤리에 기반을 둔 그것도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경영 과정의 일부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경영 과정의 일부죠. 경영만 잘해서 이익만 창출해서 법을 어겨서라도 이익을 창출하면 된다? 그렇진 않죠. 또 기업이 사회 공헌을만 잘해서 이익은 창출을 못하고 그것도 경영적인 사회적 책임에 경제적인 책임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 윤리적, 경제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공헌적인 책임을 두루 골고루 균형 있게 그 추구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다. 포춘지가 그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 자금이나 인력이나 시설이나 기술 이런 경영 자원을 가지고 사회나 그 구성원한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 인류를 위해, 소외계층을 위해 뭐 이런 청소년, 노인, 일반인 등 구성원들에게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사회적 가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던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다던가 그걸로 인해서 또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미지를 높이는 등의 사회 참여 활동으로 하는 것이 기업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결국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사회에 투자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참여 활동 이것이 결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또 기업의 역할, 뭐 이런 부분, 또 기업의 존재에 대한 부분, 기업이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포춘지가 제시한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들은 이제 포춘지가 이제 경제 전문지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관련된 어떤 경영 활동에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A4지 2매 이내로 작성을 해서 과제란에 게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제는 평가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대로 주소 없이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유로운 방식으로 적어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주차 기업사회공헌과 CSV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